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파이널 에디션입니다. 영어 그림책 읽기 전략의 구체적인 적용 마지막 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씨는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서 아이의 발음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듣기, 말하기, 쓰기까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김경아 씨는 소리내어 읽으며 내용까지 새기는 것에 어려움은 알지만 책을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소리를 구성해보는 훈련이 된다는 점과 소리내어 읽은 것을 스스로 듣기 때문에 듣기 훈련이 된다는 점,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게 된다는 점을 듭니다. 정찬용 씨는 CD 소리와 문자를 매치시키면서 소리내어 읽기를 하다 보면 책의 내용까지 알게 되고 발음도 좋아지고 나중에는 어법에 익숙해져서 쓰기도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피킹에 대한 단행본 저자인 박광희 심재원 씨는 소리내어 읽기가 스피킹의 기본기를 쌓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읽으면 연음이나 축약과 같은 다양한 발음 현상을 익히게 되고 종국에는 유창한 발음과 리듬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 중에 다양한 표현들도 익히게 되고요. 다수의 저자들이 소리내어 읽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자꾸 입에 붙이는 연습을 하면 유창한 발음과 리듬감을 얻을 수 있다는 박광희 심재원 씨의 주장을 생각해 볼게요. 팝송을 듣는 것하고 따라 부르는 것은 다를 거예요. 많이 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기 쉬운 건 사실이지만 많이 들었다고 가사의 발음과 리듬감을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팝송 중에 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 부르라고 하면 연음 문제니 축약 문제가 걸리고 또 리듬도 별로 안 좋습니다. 만약에 듣기만 하지 않고 그 팝송들을 따라 불렀다면 연음이나 축약 등의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또 리듬감도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비슷하게 따라 말하려면 보다 집중해서 들어야 하니까 따라 말하기를 연습하다 보면 듣기 능력이 향상된다는 주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따라 말하기를 열심히 해서 어법이 입에 붙으면 쓰기도 잘하게 된다는 주장의 예는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종종 경험합니다. 한글로 글쓰기를 한 후에 그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본 후에 뭔가 어색한 부분이 발견되면 수정하고 또 다시 읽어보죠. 따라서 큰 소리로 책을 읽는 것을 주장하는 정찬용 씨의 말 또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견해도 말씀드릴게요. 익스텐시브 리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독을 주장하는 대의는 독서가 지문과의 소리 없는 개인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 개인적인 독서를 통해서 외국어가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 우리네 아이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면 소리내어 책 읽는 것을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이 아프고 힘도 드니까요. 읽는 속도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부모나 교사로부터 감시당하는 느낌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영어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책마저 소리내어 읽도록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아이들에게 책을 소리내어 읽을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로 하여금 소리내어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몇 차례는 큰 소리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습관화하려고 계속해서 소리내어 읽도록 하면 아이가 반발할 때가 올 거예요. 어머니는 설득하셔야 될 거고요. 읽기 활동만 고려한다면 묵독이 편하고 또 효율적이지만 말하기와 듣기, 또 쓰기에 미치는 소리내어 읽기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소리내어 읽도록 해야 해요.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말하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한 권을 기준으로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볼게요. 각 책마다 아이의 컨디션마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여유롭게 시간을 잡아보면 예측하고 또 그림 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약 30분 정도가 들 거예요. 어머니가 같이 읽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약 20분 정도 잡을게요. 다 읽은 후에 바로 줄거리 말하기 들어가지 마시고요.
두어 번 CD를 듣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의 듣기 능력이 좋지 않아서 처음에는 CD를 듣도록 하는 것이 줄거리 말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점차 듣기를 잘하게 되면 CD를 들음으로써 이야기의 여러 가지 정보를 되뇌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약 10분 정도 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줄거리를 비롯해서 아이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약 20분 안팎의 시간이 지날 거예요. 따라 말하기를 약 20분 한다고 하면 한 권에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될 거예요. 다른 한 권의 책은 이런저런 독서 활동하려 하지 마시고요. 아이와 함께 그냥 읽으세요. 필요하시면 CD 틀어주시고요. 아이가 읽기를 하는 동안 질문하면 그것에 대답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책 읽기가 공부가 되어서 지겨워질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교사 중심의 잦은 관여가 아이의 책 읽기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어머니께선 아낀 생활비로 큰맘 먹고 고가의 금액을 치르고서 구입한 책들이니까 박현영 씨 주장대로 뽕빨 빼낸 방식을 따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과한 것이 부족하면 못하다고 합니다. 적절하게 읽기 지도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하루 2권을 아주 뽕빨 빼려고 쉬는 시간 포함해서 4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무한정한 것도 아니고 아이 시간도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과 식사를 하는 시간을 활용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실제로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가 될 거예요. 2일차에는 1일차에 읽었던 2권을 그냥 아이와 함께 CD를 따라 읽으세요. 말씀드렸듯이 독서 지도하지 않는 책 1권을 독서 지도하겠다고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이가 지겨워하지 않는다면 3일차에도 반복을 한 번 더 시키세요. 지겨워하면 새로운 책들을 읽히시고요. 줄수를 기준으로 잡아서 단계를 향상시켜 나가세요. 1줄 또는 2줄짜리 책으로 시작하셨으니까 그 줄수를 늘려나가시는 방식으로 책의 수준을 높여 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책은 활자 크기가 엄청 크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은 1줄이면 충분한 문장을 3줄로 나누어서 그림 옆에 배치해 늘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눈은 글밥 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구분합니다. 2줄 책을 충분히 익혔다는 생각이 들면 3줄에서 5줄 책을 조금씩 섞어서 시도해보세요. 거부감을 보이면 슬며시 빼시고요. 그냥 확 빼버리면 아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겁없이 대들면 성공하는 거죠. 성공한 경우에는 1줄 책에 1줄에서 2줄짜리 책 1권에 3줄에서 5줄 책 1권으로 가시고요. 3줄에서 5줄 책을 능숙하게 읽고 따라 말하는 독자가 되면 6줄 이상의 책을 시도해봐야 하는데요. 시도하기 전에 3줄에서 5줄 책들을 충분히 익혔는지 또 어머니 진도 욕심에 6줄짜리 책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만약에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기간을 넉넉히 잡고 3줄에서 5줄짜리 책들을 더 읽히셔야 됩니다. 6줄 책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조금 부담을 가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페이지당 글씨가 많다는 것도 확 느껴지고 단어도 조금 긴 것들이 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6줄 이상의 책을 읽히는 동안에 1줄에서 2줄짜리 책은 아이 스스로 CD를 따라서 소리내어 읽도록 시키세요. 시간은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반복 효과를 톡톡히 얻을 수 있으니까요. 6줄 책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3줄에서 5줄짜리 책이나 6줄 이상의 책을 가지고 독서 지도를 하시면 되는데요. 점차 아이와 그림책을 읽는 데 드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1줄에서 2줄짜리 책은 계속 복습해야 되고 또 3줄에서 5줄 책과는 달리 6줄 이상의 책은 독서에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이에요. 6줄 이상의 책을 가지고 독서 지도를 하다 보면 하루 전부가 영어 시간에 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책 1권을 모두 독서 지도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틀에 걸쳐서 나누어 지도하는 것도 가능한 한 방법입니다. 6줄 이상의 책들을 겁없이 읽어대기 시작하는 시기가 아마도 2학년 2학기가 시작될 무렵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때부터 아이의 기호에 따라서 책들을 읽히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직트리 하우스와 같은 챕터북들도 가능한 선택의 범위 안으로 들어올 거고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 읽었다고 해서 반복시키지 않으면 아이의 실력 향상이 더뎌집니다. 반복은 언어학습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어머니가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 책 진도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이전에 읽은 한 줄에서 두 줄, 또 세 줄에서 다섯 줄짜리 책은 반복시키셔야 돼요. 진도 욕심에 반복을 빼먹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로 하여금 그간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도록 하거나 그간 들었던 CD를 들려주시고 따라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건지려는 안간힘을 쓰셔야 될 거예요. 아이가 잘 모르게 혹은 거부감이 덜 들게 하면서요. 아이에게 책을 읽히는 중에 문법적으로 완전해 보이는 책들은 나중에 베껴쓰기와 받아쓰기 교본으로 삼아야 하니까 별도의 표시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읽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챕터북을 읽어나가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영사전을 찾으면서 스스로 영어를 익혀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무렵부터는 어머니 역할도 이제 코치로 바뀌셔야 돼요. 아이는 이미 책 읽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전략들과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이의 몫이 되는 거죠. 이걸 언제까지 어머니가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꾸준히 독서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아이가 최근에 읽은 책들에 대해서 많이 대화하면서 독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제 말하기로 넘어가고 싶으시죠? 근데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베껴쓰기와 받아쓰기입니다. 왜냐고요? 말하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이거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받아쓰기 중요성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